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죠. 시황 좀 봐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타실 만한 게 있는지 호재 체크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며칠 전이죠. 5일 전에 이제 9월 5일 날, 9월 10일 날 비트는 이런 그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해서 올린 게 있거든요. 여기 62평을 깨지 않고 여기서 단기 수렴하면서 약상승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일봉으로 보시면은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죠. 요거랑 요거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62평을 안 깨는 선 내에서 뭐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단기적인 그림이고요. 장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잘 보는 게 이평선 매매랑 피보나치 되돌림 매매잖아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일단 좀 볼게요. 이 고점을 52,000, 거의 53,000달러 가까이로 설정을 하고, 저점을 이제 43,000달러로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0.5 구간인 48,000 라인입니다. 48,000. 그리고 이 48,000 라인은 지금 일봉상의 22평이랑도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넘기는 게 일단 핵심일 것 같아요. 이 구간. 이 48,000달러를 넘기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재차 이 박스권 내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박스권 내로 들어갔을 때 이 첫 번째 하락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첫 번째 하락을 피하고 이렇게 와리가리 만약에 행보를 친다면은 이때 이제 주도 코인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쵸? 일단 볼게요. 48,000 라인,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를 지켜주는지, 일단 어느 방향이든 여기를 뚫던지 여기 못 뚫으면 다시 한번 나와서 이렇게 가든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깨면 나가리예요. 여기 깨면 43,200, 43,000달러 깨면은 이제 더 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보시던, 많이들 보시던 41,000, 41,000 다음에는 38,000 이런 라인까지도 열려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1차는 41,000까지 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43,000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라인입니다. 43,000이 깨지면 62평의 이 62평의 요 강력한 62평의 이 강력한 지지대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43,000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는 거를 저희가 손절선으로 하고 계속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횡보든 약상승이든 좋겠지만 48,000을 뚫으면서 오히려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너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약상승을 하는 게, 62평 타면서 이렇게 수렴 구간을 좀 거치면서 알트들만 동시에 튀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9월 24일,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9월 24일, 자 특근법입니다. 특근법. 여기 특근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업비트 코인을 매매하실 때 특징이, 특히나 그 한국인들이 대표로 있고 한국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카카오가 묻었거나 클레이튼이 묻었거나 이런 코인들이 이번 상승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빗썸에 있는 김치 코인들도 크게 큰 상승은 주지 못했습니다. 업비트 내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외국계 코인, 그러니까 무늬만 해외 코인인 김치들 같은 경우에는 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토종 김치들은 특급법 눈치 본다고 굉장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어요. 이 특급법 때까지는 이렇게 보라라던가, 볼까요? 보라 이런 거는 지금 다른 것들 이 구간에서, 다른 것도 적어도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줬잖아요. 9월 7일 전까지는 상승을 막 2배씩 3배씩 줬는데, 보라, 디카르고 이런 코인들은 생각보다 안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안 올랐으니까 특근법이 끝나야 토종 김치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토종 김치들은 사리시고, 요런 무늬만 김치인 애들 있잖아요. 무늬만 해외 코인인 애들, 뭐 아크 같은 것도
우린 업비트에서만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죠. 업비트에서 보면은 77%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12%고요. 이런 애들도 상승을 어마무시하게 줬죠. 이거 1,500원부터 거의 3,000원까지 2배 올렸거든요. 이때 9월 초에. 이런 애들로 주로 가지고 노시는 타임이 한 번은 올지 모르겠지만 토종 김치들은 사리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기서 미리 힘을 축적하는 거겠죠. 힘을 축적하는 매집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방향이 한 번 나올 때 세게 가겠죠. 세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특근법 전에 뭔가 길을 모아주고 위로 튄다면은 이때는 좀 김치코인 위주로 상황을 보면서 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대규모 상패가 나온다고 해도 살아남는 애들은 결국에는 주목을 더 받고 걔들 위주로 가거든. 일단 살아만 남으면 돼요. 그 전까지는 좀 조심하시고, 특근법 전까지는 조심하시고, 이게 거래소들마다도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그 특근법 요건을 채워야 되는 거는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들도 자기네들이 이 요건 사항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막 서류 작성하고 한다고 바쁘다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 대표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놈은 뭐 그 수혜를 다 받을 거고, 살아남지 못한 놈은 이제 슬슬 뒤로 빠지겠지. 아시겠죠?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3,000 라인을 깨지 않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62평이 이렇게 올라올 건데, 빨간색으로 올라올 건데, 여기도 내려간다고 해서 깨지 않고 이렇게 수렴 구간을 지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8,000이다. 48,000이고 짧게 보면 이 정도 되겠지. 48,000이고 2차가 뭐 5만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는데, 좀 더 길게 보면은 이런 겹치는 지점 48,000 다음에 5만 거의 49,000이네요. 49,000 다음에 뭐 53,000 이렇게 있는데, 일단 48,000 넘기는 걸 봐야지 우리가 좀 안심을 하고 이제 횡보를 하더라도 수렴을 하더라도 48,000 위에서 수렴을 해야지 안심하고 알트들의 프렉타를 찾으면서 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비트코인 시장은 볼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수렴 구간을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오고 타도 안 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수렴이 나올 때 도미너스도 좀 봐야 되겠지만 알트들도 몸은 당장 사리는 게 맞다. 뭐 확인 매매 하라는 거죠, 사실. 뻔한 소리지만 진짜 뻔한 소리 맞거든요. 뻔한 소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보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이건 희망사항이고 여기 그어놓고 그냥 어디로 뚫을지부터 봐야 돼요. 뚫고 나서 타도 안 늦겠죠. 진짜 뚫고 나서 타도 안 늦습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일단 거래 대금순으로 봅시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ABC는 이거 리브랜딩 있는데 여기 9월 13일에 잠깐 밀렸다가 볼벤 중단 이거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거는 볼벤 중단 중요해요. 여기 일봉상 볼벤 중단 받고 올라갔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10배 가까운 급등 뒤에 내려가면서 볼벤 중단이 이 보라색깔 선이거든요. 이 보라색깔 선 맞고 양봉 상승을 크게 준 게 비트코인 ABC가 있고요. 또 일전에 10배 간 게 뭐가 있었어요? 엑시 있었죠. 엑시도 보면은 일봉상의 이 볼벤 중단 보라색깔 이평 맞고 올랐고, 여기도 볼벤 중단 지켜주면서 큰 상승 줬습니다. 49,000 거의 5만에서 약 10만까지. 여기도 2배 줬죠. 여기는 2만에서 5만까지 이거 2배 넘게 줬죠. 그러니까 이 볼벤 중단 맞고 안 밀린다는 게 공식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심리가 이미 엑시 인피니티를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급등을 많이 줬던 놈들이, 물론 조정 구간도 좀 빡세지만 여기 32,000에서 18,000까지 빠졌어요. 32,000에서 18,000이면 거의 40% 이상 빠진 거잖아요. 50% 가까이 빠진 건데, 여기서도 급등을 준 게 이 볼벤 중단을 지켰을 때고, 두 배 넘는 급등을 줬죠. 여기서도 볼벤 중단을 지지하면서 약 2배 가까운 상승을 줬다는 걸 사람들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 인식을 하고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볼벤 중단이 왔을 때 엑시랑 자리가 비슷하네? 왜냐면 고점은 44,000이었는데 빠진 건 24,000까지 빠졌어요. 이것도 거의 40% 이상 빠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엑시 사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볼벤 중단을 맞고 큰 상승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먹었던 다수의 개미 심리는 어떻겠어요? 야, 엑시 인피니티 경험했을 때 나 이제 고점 매도 치고 조정을 40%에서 50% 가까운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 볼린저 밴드 중단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여기서 받아주는 종목은
잡아야겠다 라는 그런 매수 심리가 존재를 하겠죠. 대다수의 매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양봉으로. 9월 13일 비트 상황이 이랬거든요. 이거 라이트코인 뭐 이상한 월마트 작살나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46,000에서 거의 3,000달러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 요게 날아간 거예요. 요게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이니까 9월 13일 볼게요. 9월 13일 와중이니까 요렇게 볼벤 밑으로 잠깐 내려온 거예요. 비트가 안 빠졌으면 맞고 바로 튕겼을걸?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일단 프랙탈 매칭이 딴 게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게 뭐 호재든 뭐든 비슷한 상승률 대비 조정폭이 비슷하고, 거기서 차트가 이평선으로 봤을 때 맞는 구간이 존재하면은 이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개미 심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런 걸로 판단하고, 시장 대다수가 판단하면은 그게 실제로 차트상에 나타난다니까. 이거는 사실 차트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마법의 지표 이런 게 아니잖아. 뭐 한 번씩 뭐 지표팔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세요, 하모닉 패턴입니다. 여기 정확히 맞고 떨어지죠. 뭐 이제 또 뭐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이게 뭐 볼린저 밴드 피리어드를 20으로 안 놓고 38로 놓고, 이평선을 기본 이평 5가 아니라 21, 뭐 33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 정확하게 맞고 가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심리가 녹아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자리가 왔을 때 매수하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먹혀요. 어쨌든 이거는 심리지표야, 심리지표. 차트는 알겠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런 게 프랙탈이에요. 딴 게 프랙탈이 아닙니다. 뭐 한 번씩 가끔씩 보면은 프랙탈 안 먹힌다, 그런 게 뭐가 있냐, 프랙탈로 먹는 애들 못 봤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가 못 먹는 거고요. 프랙탈 제대로 찾아서 먹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스승님도 프랙탈로 다 찾아 먹어요. 다들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종을 한번 뽑아봅시다. 플로우 아니고 헤데라는 솔직히 제가 500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오긴 했거든요. 여기서 팔고 30% 가까이 먹긴 했는데 아예 좀 개운하게 못 먹었어요. 이게 여기서 비트가 밀렸으면 밑으로 쭉 빠지는 자리라, 와 이거 시그널을 못 드리겠더라고, 그 리딩방에서는. 결국에 요즘 메타들이 보면은 일봉 이 추세 있잖아요. 단기 이평. 일봉 단기 이평 안 깨고 이 이격들을 착실하게 붙이면서 가는 애들은 결국에 일봉 이격을 확 벌리면서 피날리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양봉 큰 거 나오는 거. 오늘 18%나 나왔죠. 20몇% 넘어갔었습니다. 아까. 요런 게 이제 피날리 슈팅이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은 단기 이평은 여기 있겠죠. 단기 이평은 여기 있는데 시가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격이 더 벌어지겠죠. 저는 이런 거는 잘 안 먹어요. 이격을 여기까지 붙였잖아. 사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게, 그 전날까지는 요렇게 볼게요. 어제 일봉이에요. 이게 어제 일봉이면은 마감을 550원, 거의 548원 이때 마감을 했잖아요. 봉마감을 하고 밑꼬리 이격도 달면서 여기 5이평에 정확하게 붙였어요. 그럼 다음날 이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양봉 마감을 하면은 다음날 이격도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 봉마감을 여기서 하면. 그러면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하는데 일봉 이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조금 꼬리로 이렇게 닫고 내려와도 내 평단보다 위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겠지. 왜냐면 이격을 다 채우면서 왔으니까. 단기 이평 지지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러면 이봉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가를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550원이랑 이격이 530원이죠. 2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원밖에 차이 안 나면은 이격이 3, 4%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 3, 4%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 요 정도는 좀 물리고 갈 수 있겠지. 새로 진입해도 요 정도는 충분히 물고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입을 해서 끝까지 홀딩해서 먹은 거고,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아크가 이제 적이병이잖아요. 적이병인데 오늘 여기서 파킹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준다고 하면은 이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복마감을 여기서 한다고 치면 2,300원이에요. 2,300원이고 이평은 거의 한 2,200원 가까이, 2,150원에서 2,200원 되겠죠. 그럼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은 이 이격을 밑꼬리로 채우고 와도
충분히 승산을 볼 만한 거죠. 보통 적 200 나오면 적 3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4시간봉 2평도 여기서 파킹을 시키면은 다음 번 또 올라와요. 다음 번 또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만나서 또 튕길 수도 있는 거고 위로. 아시겠죠? 요렇게 일봉상에 적 300 나오면서도 이격을 붙이면서 추세를 안 깨는 놈들 위주로 타는 거예요, 지금은. 장세가 그래요. 스핀도 이제 적 200인데 스팀하고 아크는 조금 각도가 다르죠. 이 미세하게 다른 거 보여요? 스팀하고 아크하고 각도가 좀 다른 게 보여요. 2평 각도가. 이 초록 색깔 2평이 5,2평이거든요. 이 초록 색깔 5,2평의 각도가 달라요. 내일 되면 더 가팔라질 거예요. 아크는 11%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이격을 위로 이렇게 꺾는데 스팀은 애매해. 지금 8% 상승했어도 이렇게 아까처럼 꺾이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누우면서 꺾일 거예요. 2평의 각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밑에서 쳐올리는 힘이 강할 거예요. 강합니다. 강해. 각도가 누우면 누울수록 지지받는 힘이, 튕기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각도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딴 것들 봅시다. 이제 거래량 순으로 쭉 봐드릴게요. 헤드를 말했고 IOST 좀 애매한데 이게 뭐 에어드랍 있지 않나? 뭐가 많죠? 특히 2021년 9월 30일에 뭐가 엄청 많습니다. 호재천지네 호재천지야. 이런 것들은 선반영돼서 이렇게 좀 나타나긴 했는데 진수님이 거의 6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해서 저희 1번방 2번방에 말씀드렸죠. 6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 잡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여기만 안 깨면 될 것 같아요. 이게 86원만 안 깨면은 추세 지키면서 갈 수 있는데 86원 깨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 86원 깨면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요거는 좀 확인 매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윗꼬리도 마침 달아가지고 좀 확인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 세럼 저 이거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홈페이지에 이거 일단은 1억 담궜고요. 1억 담궜고 고민 중인 게 여기 이것도 보면 4시간봉 62평 안 깨고 있잖아요. 이 빨간색이 62평인데 62평을 안 깨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이 지지 믿고 가는 건데 여기에 저점이 깨지면,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 새벽 5시에 찍은 아랫꼬리 저점이 깨지면 칼 손절을 하고 다시 여기서 받아볼 거냐. 여기는 한 11,200원 선이에요. 11,200원 선에서 다시 받을 거냐, 아니면은 손절하지 말고 좀 버티다가 여기서 2배수 물타기를 할 거냐. 제가 1억 일단 1차로 샀으니까 2차를 이 지점에서 2배수 물타기를 할 거냐, 요거를 고민 중이에요 지금. 만약에 더 한 2억 정도 제 시드가 10억이라고 할게요. 제 시드가 10억이라고 하면은 10억 중에 1억을 샀으면은 여기서 2배수 물타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억이죠. 그러면 총 3억 물타기를 하면은 평단이 한 요거까지 내려올 거예요. 한 11,500 부근까지. 그러면은 충분히 본절가를 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밑으로 바로 빠지는 것보다는 그때 3억 중에서 2억 정리하고 1억만 놔두고 평론가를 녹인 상태에서 밑으로 더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강하게 거래량을 쓰면서 확정 이탈을 했을 때 좀 큰 손절을 하던가, 요런 기로에 서 있죠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세럼은 또 이거 산지 지금 몇 시간 안 됐잖아요. 몇 프로 빠지지도 않았네. 지금 산 거에서 1.5% 정도 빠졌거든요. 1.5%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보라색이 22평입니다. 트론도 이거 아가리선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빅 어나운스가 있다. 빅 호재가 있다. 저 여기서 132원에서 들어갔다가 132원 본절 치고 바로 나왔거든요. 왜냐면 얘는 분명히 뭐 빅 어나운스다라고 하지만 이거 뭐 큰 호재는 아닐 거야. 내 장담해. 워렌 버핏하고 그 점심 먹는데 그걸 호재라고 써먹는 놈인데 못 믿어. 얘는 못 믿는데 트론하고 저스트 같이 가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발표죠. 이번 주 발표인데 벌써 목요일이고 저는 애초에 이 새끼를 못 믿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폴카닷도 이게 뭐 이더리움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계속 체인 업그레이드 하고 해서 오르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체인링크도 모르겠고 이더클도 별로 안 땡기네. 스팀도 더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각이 좀 애매하다고. 적산면 꽂으면서 좀 더 각을 가파르게 만들어주면 그때 탈 것 같아요. 아크 내일 타볼까? 이제 내일 일봉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어린지 보고 타려고요. 시초가 어린지 보고 좀 타볼 생각입니다. 아크는
시초가가 너무 위에서 뜬다라고 하면은 좀 별로고, 이 정도에서 파킹하면은 이제 5위평 이격 거의 줄이는 곳에서 분할로 들어갈 만하죠. 스와이프도 별로 아직은 안 타고 싶고, 아이콘도 괜찮죠. 아이콘 괜찮은데, 일단 이 이격은 다 채울 거거든요. 거의 웬만하면은 이렇게 내려온 이격을 음봉 2개 주고 이렇게 버텼을 때는, 버티고 추세 지켰을 때는 웬만하면 채우러 가요. 근처까지는. 오늘 타스 쳐야 되는데 이거 나 오늘 헤데라 먹는다고 정신 팔려서 못 탔네. 도지도 지금 별로고, 오미세고 저 지금 물려 있어요. 이거 리딩방 시그널로도 나갔는데 많이 물려 있습니다. 비중 한 20% 탔나? 비중 20% 탔는데 이 주봉 거리랑 이 정도로 터졌고, 밑꼬리 이격 정확하게 채웠고, 일봉상에도 이격 채우면서 상단에서 수렴했는데, 이렇게 이격 여기 볼린저 밴드 중단 22평도 깔끔하게 채우고, 저는 이거 뚫을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여기는 칠 줄 알았어요. 16,000 라인 여기는 칠 줄 알았는데 좀 쉽지 않네. 그래도 좀 더 버텨보는 중입니다. 버텨보는 중이고, 세럼도 제가 이거 믿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요거 믿고 들어갔는데 요런 비슷한 그림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콘도 그렇고 도지 별로, 오미세고 말씀드렸고, 밀크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9월 24일 이후로 얘가 살아남고 좀 근본이 되는 조건을 갖추는 게 일단 24일 이후 살아남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타보는 게 좋을 건데 지금은 별로입니다. 엘프도 너무 고점 치고 내려오고 있죠. 근데 아까 뭐랬어요? 이게 엘프가 시작이 300원부터 시작했던 게 9월 9일까지 1200원 갔다가 지금 여기 맞으면 얼마예요? 700원이죠. 그러면 거의 반토막 가까운 40% 가까운 하락을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다? 여기 22평 구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할로 사봐도 되겠죠. 여기서 분할로 사보고, 마침 여기 9월 5일과 9월 6일의 시초가 이 수평 매물 자리도 730원대? 거의 730원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배팅 해볼 만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720원쯤 잡으면 되겠죠. 730에서 740원 정도 여기서 잡던지, 아니면은 내일 상황 보고 이격이 더 붙이고 여기서 시간봉으로 봐야지. 그때는 시간봉으로 봤을 때 작은 양봉이라도 쌓인다 이런 식으로, 그럼 타야지. 여기서 냉큼 타야 돼요. 그때는 짧게 손절 여기 잡고, 그때는 손절 한 이런 데 잡아야겠지. 한 790원 잡고, 790원 밑으로 깨면 730에서 40 사이 여기서 다시 들어가던가. 손절은 짧고 액절은 길게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짧은 손절은 사실 겁내면 안 돼요. 1% 2%짜리 손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중 20%를 들어갔다가 1% 2% 손절을 하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손절이 3% 해도 몇 프로야? 0.3%예요. 1% 들어가도, 아니 10% 들어가도 3% 손절하면 0.3% 손절이에요. 20% 들어가면은 0.6% 손절이고 1%도 안 되는 손절인데, 익절하면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자리잖아.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죠. 플레이대? 난 아직 모르겠고, NFT는 갈 때가 덜 된 것 같아요. 게임 중. 이거 살 바에야 캐시 사겠죠. SV 살 바에야. 엑시 인피니티도 아직 NFT가 별 반응이 없죠. 비트 토렌토도 트론이랑 저스트가 요렇게 갔는데 저스트에 비해서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면은 삼성주는 타는 게 아니다. 차라리 트론 저스트를 타는 게 맞겠죠. 토렌토 탈 바에야.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폴리메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빠진 다음에 볼벤 중단쯤에서 잡아봐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보류할게요. 메탈도 보류. 헌트도 애매하네. 헌트도 좀 물려있어요. 좀 물려있고 헌트가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질문하신 거를 좀 볼게요. 위로 좀 봅시다. 세타 토큰 8,222 평단가다. 여기가 평단가고, 일봉상 큰 하락 이후 지지받고 적은 거래량을 사서 올라가고 있어서 괜찮아 보여서 매수했습니다. 60만 무리가 9,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9,000원 갈 수 있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평단가가 어차피 8,220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2평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 한 7,000
7,900원 깨지면 손절한다고 생각하고 9,000원까지는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평단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손절가 7,9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확정봉으로 하방 돌파하는 거를 손절선으로 잡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봉도 이격 탕 지금 채웠죠. 탕 채우고 다음 봉이 또 양봉이 다음 봉이 또 단기평 요렇게 할 건데 다음 봉에서는 양봉이 또 이거 약실에 튕기듯이 맞으면 9,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7,900원 뭐 손절선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크래프트님 파워레저. 이게 파워레저가 사실 좀 묶인 게 있어요. 파워레저가 이게 프랙탈을 좀 찾아야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거만 안 깨면 될 것 같아요. 단기평만 안 깨면 될 것 같아요. 470 안 깨면 될 것 같아요. 470 안 깨고 내일도 양봉 뽑아주면 전 그때 들어가려고요. 좋아 보입니다. 파워레저 나쁘지 않아요. 비트코인 캐시요? 얘는 사토시로도 별로고요. 달러 차트로도 별로예요. 저는 이거 살 바에 비트코인 캐시 ABC 살 것 같아요. 하이브 애매하다. 하이브도 이거는 위로 좀 꺾는 거 보이고 좀 양봉을 작게라도 쌓아 나가야지 그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양봉 한두 개를 일봉상으로 좀 섞어줘야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별로입니다. 아직은 안 타고 싶어요. 램도 좀 여기 이 구간을 좀 지켜줘야겠죠. 구간을 좀 지켜주고 200원은 안 깨야 될 것 같아요. 200원은 안 깨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200원 안 깨는 게 좋아 보이고 그 뭐지? 제가 질문 중에 별로라고 했던 코인들 있잖아요. 별로라고 했던 코인들도 제가 말하자마자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마자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저도 전업 5년차고 리딩도 한 5년차 하고 있지만 저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저는 그저 제가 보는 방법, 저만의 방법이랑 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보통 사람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매매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 말이 정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관점으로도 한번 해석해 보시고 참고 정도만 하시고 무조건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시는 게 맞고 제 말을 너무 정답식처럼 하고 매매를 하시면 오히려 수익이 반감이 되거나 여러분들 매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빼먹을 거면 빼먹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다 싶은 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시겠죠?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아이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157명 중에서도 분명히 100억 이상 자산가가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 이쁘게 잘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여기서 좀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의 잡담방 있잖아요. 오늘의 잡담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 팀원들이나 제가 볼 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달아드릴게요. 아시겠죠? 대신에 질문할 때 성의껏 성의껏 해주셔야지 저희도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손소희님 같이 BTC 베이직 옵저버 봐주세요라고 하면은 네 봤어요 눈으로 봅니다 뭐 나빠 보이네요 좋아 보이네요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의 평단이 얼마고 본인이 몇 프로 비중으로 매수를 했고 왜 손절가를 여기 잡았으면 익절가를 얼마를 본다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현금이 빵이고 이제 코인을 100% 들어갔을 때의 100원 평단이랑 현금이 90이고 10%의 비중으로 평단 100원에 들어갔을 때랑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코인 100%면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추세선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코인이 10%고 현금이 90이다 하면은 현금 많잖아요. 그럼 밑에 지지선마다 20배, 뭐 2배, 2배, 2배 이런 식으로 마틴 베팅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현금 비중, 코인 비중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코리니스쿨 있잖아요. 코리니스쿨 그때 찍어서 올린다고 하는 거 다음 주까지는 이제 한 3편 정도 지금 한 2편은 찍어놨거든요. 임범님이 그 3편 정도가 유튜브랑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니까 보시고 코리니 분들은 기본적인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코리니 스쿨 이제 올라갈 거예요. 다들 고생하셨고 이제 오늘도 한 주 마무리 한 주가 아니지 오늘도 수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한 주도 이제 열심히 해서 손실 보신 분들은 멘징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잘 해봅시다. 일단 버는 게 중요합니다. 버는 게 잃지 않고 버는 게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